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였잖아, 걔네지. 오 호텔, 그 게스트하우스. 지금 게스트하우스 걔네 부모님이 직접 해, 이제? 식구가? 옛날에 오빠? 동생? 그때 렌트 줬던 거 이제 본인들이 해? 우던 백패커스. 어우. 오, 동생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는 우동탕에 와 있고요. 오늘은 이 게스트하우스, 많은 여행객들의 생각, 그리고 또 노년에 이런 곳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오픈을 해서 나도 한번 살아보면서 아름다운 이런 곳들을 꾸며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분위기가 모던 스타일이면서요, 그렇게 뭐 아주 심각한 복잡한 분위기가 아닌데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재즈 같은 음악이 나오고 이렇게 앉아서 쉬기 좋은 이런 카페,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자, 보통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런 곳에서 여가 생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게스트하우스, 카페를 오픈하고요, 같이 겸업을 하면서 먹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지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데 오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고 싶은 아름다운 카페라든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장사도 하고요, 이렇게 편안한 아름다운 노후를 살고 싶다. 모든 사람들의 꿈은 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막 쉽게 아무나 다 게스트하우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하시는 분들 보면요, 그렇게 또 수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인테리어,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카페, 이런 것들을 사실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를 해야 되고 수익을 남겨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점점점 어떻게 뭐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던탄에 와가지고요, 이런 카페, 저같이 이제 연구가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요, 또 시내하고 가깝고 이쪽에서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이런 게 해결이 다 된다 그러면은 이런 곳에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능력은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오고 젊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어떤 눈의 그 안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꾸밀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 정도는 그래도 좀 구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고요, 또 백패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면서 여행도 많이 안 다녀봤는데 나는 무조건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만을 갖고 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국분들이요, 치앙마이를 비롯해가지고요, 태국도 그렇고 뭐 라오스도 그렇고 게스트하우스들을요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그게 잘 되고 뭐 발전을 해가지고 더 커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는 연계가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식당이라든가 한식당을 같이 하시는데 이게 뭐 아주 커지고 기업형으로 커지고 이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소박하게요, 작은 꿈을 갖고 내가 이제 노후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여유가 있다, 이럴 때 해보면 어떨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요, 그래도 나중에 여유가 되면요,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요, 좋은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꾸며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또 작은 꿈이랄까요, 생각이랄까요, 이런 걸 또 갖고 있습니다.
자, 저도 젊어서는 그래도 배낭여행을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은 다녀봤거든요. 중국도 가보고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쪽도 배낭여행으로 게스트하우스들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짧게 있을 때는 호텔보다는 이런 것들을 또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이 들어오는 투숙객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많죠. 젊은 사람들이 뭐 특권이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행의 즐거움 만끽을 하고 또 이런 곳을 다니면서 젊음을 같이 느끼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 팀에 껴서 한번 이날만큼 이렇게 투숙을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이렇게 같이 좋은 시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여행의 어떤 설레임, 기쁨들 이런 것들을 만끽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가보면요, 아주 뭐 시설이 좋고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비싼 집들 이런 집들도 있지만요, 이렇게 가보면은 작지만 아기자기하고요, 투숙객들을 위해서요 작은 서비스 같은 거 곳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비치해가지고요 사진도 찍고 이런 것들이 장사가 잘 됩니다. 작은 것들이지만요, 이 주인의 센스, 운영하는 사람들의 센스가 굉장히 필요한 게 저는 게스트하우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히 시설만 잘 갖추고 뭐 가격만 저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인드, 분위기, 그래서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평점이 높아지고요, 또 찾게 만들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실력이고 잘 성공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게스트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은 없지만 간략하게 아주 짧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잘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좋은 꿈들, 아름다운 여행길들 계속해서 이어서요 여행 같은 삶, 여가의 삶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비오는 날 현장에서요 녹음을 했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고요. 그리고 또 시간과 장소가 또 마땅치 않아 가지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후반부를 다 못했습니다. 자, 집으로 돌아와서요 지금은 또 편하게 게스트하우스 이야기를 이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하면은 현실이 어떻게 나를 지원해 줄지 이런 걸 또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저렇게 도심 중간에 만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요, 쉽게 찾을 수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겠죠. 대신에 값이 물론 비쌀 겁니다. 건물을 구입을 하든 렌트를 하든 값이 상당히 좀 나갈 거고요. 하지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지고요, 조금만 멀리 나갈 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은 좀 자연스럽고 또 자유가 있고 이래서 좋긴 한데요, 역시 손님이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도심 속에 게스트하우스를 오픈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비용이 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돈타니의 저 건물이요, 한 칸당 한 채에 아무리 못해도 렌트를 준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10,000밭은 충분히 다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2칸 정도를 이렇게 오픈을 해서 만든 게스트하우스인데요, 하다못해 최소 20,000밭,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기본 렌트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렌트비보다는 과연 이곳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남의 건물이고 내 건물이 아닌데요, 저기에다가 저렇게 수많은 수천만 원, 뭐 1억 원 들어갈 저런 인테리어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태국 사람의 건물을 렌트를 해가지고 이쪽을 잘 꾸미겠다, 이런 결정이 조금 쉽지는 않죠. 내 돈 수천, 1억, 억대 이런 돈들을 저기다가 사실 투자한다는 게 정말 웬만한 자신감이 없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범위를 만들어 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 남의 나라 땅에다가 내 돈 투자해서 내 지분도 아닌데, 태국은 아시다시피 51% 이상을 태국 사람 더미 주주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주인 것처럼 이렇게 지분을 나눠줘야 되고요. 그에 대한 안전장치, 보장장치를 또 따로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외국에 와가지고 내 재산을 투자한다는 거 정말 어렵죠. 저 건물 제 생각으로는 한 채에 400만 밭 정도는 달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싸도 300만 밭, 아무리 시가 지방에 있는 시라고 해도 제 생각에 저 중심가에는 300만에서 400만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300만 밭이면요 1억 2천이란 돈이에요. 그래서 2칸이면 2억 4천만 원, 거기다가 인테리어 꾸미고 뭐 하면은 뭐 또 한 1억 이상 들어갈 거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3억, 4억, 5억 이렇게 들어가는 돈인데 외국에서 온 사람이 과연 4억, 5억 되는 돈을 내가 투자를 하고 뽑을 때까지, 회수를 할 때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는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통 오시는 분들이 이 변두리라든가 조금 저렴한 곳, 허름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좀 저렴하게 나중에 투자 금액이 적어가지고 회수도 빠른 곳, 이런 것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같이 국제 결혼을 하고 장모님이라든가 장인어른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한 1억 2억 투자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가지고 할 수는 있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것도 쉬운 거는 아니겠죠. 자, 이렇게요. 항상 꿈과 내가 하고 싶은 이상 나중에 여유를 갖고 이런 곳에서 살겠다 했던 것들이 실제 현실에 와가지고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해가지고 오래오래 평생을 아마 성공을 하면서 아름답게 사신다 이런 꿈을 이루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해도 또 나중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평생을 살면서 수입을 올리며 먹고 살겠다 이런 것들을요 실현해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저도요 가끔씩 게스트하우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논타브리 이 강변 옆에다가 저런 건물 한 채를 빌려가지고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는요 아예 한 채를 그냥 허름하지만 좀 제가 사서 제가 손으로 직접 꾸미고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도전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고 싶고 누구나 가다가 생각하고 싶은 여행지에서 게스트하우스, 예쁜 카페, 또 좋은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수익을 올리고 노후를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다 맞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와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난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수입이 일단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을 그냥 한번 적어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레스토랑, 또 집사람도 저런 카페를 하고 싶고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서 한번 예쁘게 꾸며는 보고 싶었는데 이게 현실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제한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이런 이야기를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한번 남겨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